(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의 최종 승자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다, 박빙의 승부가 예상된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2024 미국 대통령 선거의 관전 포인트 몇 가지 정리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는 선거인단의 구성이 변화했다는 점이에요. 자, 우리나라와 미국 대선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국민과 대통령 후보를 연결하는 선거인단의 존재 유무입니다. 자, 이렇게 미국에서는 선거인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무리 국민들의 직접 투표로 많은 득표를 했다라고 할지라도 선거인단의 수의 확보에 뒤처지게 되는 경우에는 낙선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자, 미국에서는 10년을 주기로 각각의 주별 인구 통계를 하고 있는데 이 주별 인구가요, 조금 증감이 있었던 거예요. 자, 조금 우리가 주목해 볼 법한 점은 텍사스입니다. 이 텍사스의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공화당의 강세 지역입니다. 자, 그런데 인구가 늘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별 인구 비례에 맞춰서 선거인단의 수도 이전보다 2명 증가해서 40명의 선거인단. 자, 이에 반면 캘리포니아도 주목해 볼 법합니다. 이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에는 전체 주에서 가장 선거인단의 수가 많은 지역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민주당의 강세 지역으로 꼽히고 있는데 캘리포니아의 인구수가 줄어들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그 선거인단의 수도 줄어든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각각의 주별로 선거인단 수에서 약간의 증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 자체가 민주당과 공화당 어디한테 더 유리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스윙 스테이트의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스윙 스테이트? 이 뭐야? 자, 이 스윙 스테이트라고 하는 거는요, 특정 정당이 압도적인 지지를 보이지 못하는 지역을 경합주, 스윙 스테이트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전보다 이러한 스윙 스테이트의 숫자 자체가 줄어들었다라는 부분 또한 우리가 조금 이목을 집중시켜 볼 법한 포인트입니다. 그동안에 미국의 대선의 역사에 있어서 최소 한 번 이상 지지하는 정당이 바뀌거나 또는 민주당과 공화당, 특정 정당의 득표율의 차이가 5% 미만인 경우를 뜻하는데 과연 어느 정당이 우위를 점하느냐, 이 부분에 주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미국 대선의 향방을 좌우하는 것이 바로 스윙 스테이트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 미국의 경우에도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정치적 양극화의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합니다. 이념이요, 극단으로 대립하는 구조. 자, 그렇다면 이렇게 양극단으로 대립하고 있는 각각의 유권자층이 어떤 식으로 결집하느냐가 선거의 판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중요할 수밖에 없고요. 또 뿐만 아니라 각각의 유권자들이요, 정당보다는 후보자 개인한테 집중하는 경향을 보인다라는 점 또한 미국 대선을 예측하기 굉장히 어려운 변수 중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경우에는 국민이 선거인단을 선출하고 이렇게 선출된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뽑는 방식, 즉 선거인단 제도를 채택하고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특히 50개 주에서 메인과 네브라스카 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들, 즉 48개의 주에서는요, 각각의 주별로 더 많이 가져간 후보, 즉 승자가 그 주의 선거인단을 몽땅 가져가는 승자 독식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얘기해 줄게요. 자,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 주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이 캘리포니아 주에서 국민들한테 투표를 했더니 공화당 지지자가 51%, 민주당
민주당 지지자가 49%였습니다. 자, 이 민주당과 공화당 각각의 지지율의 격차는 단 2%포인트밖에 차이 나지 않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딱 이를 보고 캘리포니아 선거인단의 배분 방식이 51대 49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하기 쉽지만 그게 아니라는 점. 자, 미국의 경우에는 승자 독식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51대 49가 아니라 어쨌든 51%로 이겼던 공화당에서 그 주의 선거인단을 몽땅 가져가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경우에 49%의 의견은 간과된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고요. 이러한 승자 독식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에서는 간발의 차라고 하더라도 여러 번 이기는 것이 아주 압도적인 지지율로 적게 이기는 것보다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독특한 선거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국민들로부터 많은 득표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선거 결과에서는 낙선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자, 미국 역사상 무려 5번 등장했다고 하는데요. 자, 대표적인 경우를 보면 200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의 엘 고어 후보가 당시에 공화당 후보자였던 조지 부시보다 더 많은 득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인단의 확보에서 뒤처져서 낙선하는 경우가 생겼고요. 또 뿐만 아니라 가장 최근이었던 2016년에 대통령 선거에서는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이 당시에 공화당 후보였던 트럼프 후보보다 국민들로부터 약 300만 표 더 많은 득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인단을 많이 확보하지 못해서 낙선하는 경우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 딱 듣고 우리 친구들 왜 대체 이렇게 지구 어디에서도 살펴볼 수 없는 독특한 선거제도를 미국에서 채택하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자, 미국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처음 건국 초기에 헌법을 제정하던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헌법의 제정 과정에 참여를 했었던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의 중심적인 사고관에는요, 바로 개인주의와 지방 분권이 있었습니다. 각자의 소신과 철학에 맞게 주변의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표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건국의 아버지들이 가장 우려했었던 건 바로 정치적인 패거리, 정치 집단, 정당의 출현을 우려했습니다. 정당이 생기게 되면 자신의 소신과는 무관하게 정당의 이념에 따라서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은 미국의 기본 헌법의 정신인 개인주의와 지방 분권에 훼손되는 일이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워싱턴 DC에서 함께 생활을 하는 의회 의원들이 대통령을 뽑는다. 자, 그렇다면 DC에서 생활을 하는 이러한 워싱턴 DC에서 생활을 하는 이 의회 의원들이요. 어때요? 정치적인 붕당을 형성할 만한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패거리에 맞춰서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 이는 미국의 헌법 정신을 크게 훼손하는 일인 거죠. 때문에 중앙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 선거인단이라는 독립된 사람들을 뽑아놓고 이 사람들이 대통령 선거 때에만 투표하도록 하는 제도를 고안해낸 겁니다. 자, 사실 처음에 이러한 선거인단 제도, 승자 독식제가 처음 고안됐을 때에는 그 이유들이 정말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사실 처음에는 유권자들이 직접 선거에 참여해서 대통령을 뽑는 방식도 고안되었다고 해요. 자, 그런데 이게 미국의 노예차별의 역사와도 함께 한다고 합니다. 특히 미국 남부의 경우에는 노예 인구수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남부에서 만약에 직접적으로 선거가 이루어지게 되면 노예들은 전부 다 없어지게 되고 상대적으로 노예가 빠져나간 남부의 인구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미국 전역에서 남부의 영향력이 줄어들 것을 우려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미국 남부에서 반대를 하게 될 뿐더러 사실상 당시에는 공교육이 있었던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대중들의 선택을 지지하지 못했어요. 자, 그들은 제대로 된 정치적인 이해를 할 리가 없다. 고로 대중들의 우매한 선택을 막기 위해서 선거인단 제도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 아주 독립된 성향을 지니고 있는 이러한 선거인단들이 포퓰리즘에 선동될 수 있는 군중으로부터 아주 안전한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해서 나름의 의미 있는 그런 투표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거지. 자, 그런데 사실 이 선거인단 제도, 승자 독식제는요, 분명한 부작용들, 사장되는 표가 많다라는 불만들이 계속해서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때문에 이 선거제도
제도 자체를 개혁해야 한다라는 움직임이 있었고 관련된 법안도 여러 번 발의된 적이 있긴 하지만 의회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사실 이 선거인단 제도는요, 미국의 헌법에도 쓰여 있는 아주 깊숙이 뿌리 박혀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 미국인들을 헌법적인 정체성을 중시하는 미국인들이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제도를 바꾸게 되면 우리 나라의 정체성을 바꾸는 일이다 라는 식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제도 자체를 개혁하는 건 조금 어려워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024년 굉장히 우리 세계 경제를 뒤흔들 법한 주요국들의 선거가 줄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각국의 대표가 누가 선출되느냐에 따라서 글로벌 경제의 흐름, 각각의 국가 간의 관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끊임없이 이 선거의 결과, 그 과정에 대해서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